꿈과 희망을 찾아 베트남에 온 정보 만드는 자의 특별한 이야기. 굿모닝 베트남 2%. 엄 사장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엄 사장이 페이스북 팔로워 10,000명을 어떻게 모았나 한 달 만에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뜬금없이 얘기하겠죠. 왜 한국에 계신 분들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직 뭐 페이스북 한국에 이제 아무도 안 하는데 왜 페이스북 얘기를 하냐. 하지만 아직도 베트남은 페이스북이 주요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때문에 지금 다른 온라인 상거래 쇼핑몰들이 지금 좀 궤도에 오르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 드는 게, 일단은 페이스북의 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뭐랄까요, 그 친구들끼리 뭐 사진도 올리고 네. 뭐 정보도 공유하고 뭐 그 많이 하는데, 그런 시대는 조금 간 거는 맞는데 베트남에서는 아직도 페이스북이 그런 거보다는 그 물건을 사고 파는 플랫폼으로서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으로서 지금 굉장히 좀 그쵸. 호응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그만큼 페이스북을 많이 쓰고 있고, 베트남에서 비즈니스 뭐 사람 여러분들이 관심 많으시잖아요. 뭐 한국산 화장품을 팔아보고 싶다, 뭐 옷을 팔아보고 싶다, 뭐 어떤 걸 해보고 싶다, 이런 베트남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물건을 파실 때는 필연적으로 이거를 페이스북을 쓰셔야 돼요, 사실은. 이거는 그렇죠. 네. 페이스북을 하지 않고서 물건 홍보하기가 어렵고, 또 페이스북을 하면은 이 페이스북 자체적으로 뭐 돈을 지불하고 또 이렇게 물건을 보내주는 게 정해져 있진 않은데, 보통 이 DM 메시지 보내서 그냥 물건 보내달라고 하면은 물건 보내주고, 물건 슈퍼한테 배달해 온 사람 돈 내고 이렇게 거래하는 게 일상적인 거죠. COD 방식 써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저희의 이제 그 개인 신변 잡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베트남에 있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온라인 쇼핑몰로서의 가치가 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착안을 하시고 나서 엄 사장이 어떻게 네. 페이스북 팔로워 10,000명을 모았나, 도대체 어떤 걸 만들었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 만들기 시작했는지부터 얘기를 그렇죠. 해야겠네요. 네. 바야흐로 2018년도 6월 어느 날로 추측이 됩니다. 아마도 생각을 했던 거는 2018년 초부터 구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생각했던 가장 큰 원인은 첫 번째로 저희가 2018년도 3월 달에 대망의 그 굿모닝 비엔남이라는 팟캐스트 방송이 시작됐죠.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생각보다 속도가 빨리 올라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 한 6월달, 7월달쯤 했을 때에도 한 500명 가까이 구독자가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500명 하면 아니 학고 아니야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네. 이게 팟캐스트 세계에서 500명은 민간인이 가기 쉽지 않다. 쉽지 않은 숫자다. 저희처럼 이제 듣보가 운영하는 방송 치고는 500명이라는 숫자가 꽤 큰 숫자였다라는 거 예. 말씀드리고 싶고, 네. 이제 그때쯤 됐을 때 이제 떠올랐던 화두가 그 베트남 말로 하면은 그 까잉마 본점공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 아직까지 뭐 실체는 모르겠는데 뭐 4차라고 하니까 그렇죠. 네. 뭐 1차도 아니고 2차도 아니고 뭐 가봐야 될 것 같아 일단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그 화두가 이제 막 이제 퍼져 나올 때였어. 물론 뭐 원래부터 많긴 했지만 당시 2018년도에 아마 총리가 나와가지고 올해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계기로 삼을 거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다녔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연결이다라는 말이죠. 연결이다. 연결이다.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게 4차 산업혁명의 기초다라는 말인 거죠. 제가 이제 그 상황을 분석하고 보고 있고자 하니까 우리가 팟캐스트라는 걸 통해서 연결이 됐단 말이야. 그렇죠. 저는 원래 아무도 모르는 내 친구가 가족 말고 저라는 사람 아는 게 없던 그냥 듣보였는데, 뭐 그냥 베트남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 프로랑 조금씩 얘기를 하니까 들어주는 사람이 생긴 거죠. 제법 많이 들으셨죠. 그렇죠. 예. 뭐 이렇게 똥을 싼다는 표현 좀 그런데, 똥도 많이 싸고. 똥 많이 쌌는데 똥도 많이 싸고 뭐 그거를 또 이제 많이 두고 했는데. 아, 그렇죠. 예.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팟캐스트로 저희가 돈을 못 벌었어요. 뭐 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제 유튜브로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당시에 이제 팟캐스트로 돈 벌기 힘드니까 이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을 어떻게 하면 돈 버는데 연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당연히 플랫폼으로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건 유튜브, 그리고 두 번째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 있잖아. SNS. 그렇죠. 내가 한국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이번에는 베트남이랑 연결을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한국과의 연결, 베트남과의 연결, 요거를 이으면은 그게 돈 아니겠어? 그렇죠. 뭐 예상대로는. 그 그림이 좋잖아. 그렇죠. 베트남의 사람들과 연결이 돼 있으면은 한국에 있는 수료를 긁어다가 베트남에 뿌려주면 되고, 베트남과 연결돼 있는 걸로는 긁어다가 한국에다 뿌려주면 되고, 한국과 베트남을 연결시켜가지고 한번 돈을 벌어보자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렇죠. 그런데 어떤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까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 프로랑 유튜브 컨텐츠를 고민할 때도 처음에 진짜 많은 것들을 고민했었어요. 첫 번째는 뭐 베트남이라는 평범한 사람들 잡아다가 인터뷰를 하자. 왜냐면
이게 소재가 무궁무진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사람이 컨텐츠다는 느낌을 해보려고 해서 인터뷰도 해봤고, 근데 이게 또 실제로는 못 갔고요. 베트남에 있는 음지에 있는 것들을 끌어올려보자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거리도 찍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죠, 트라이를. 왜냐면 그게 필요한 게 소재가 무궁무진해야 되거든. 그렇죠. 이게 소재에 발이 묶이면은 사실은 쉽지 않다. 그렇죠. 그 하고자 했었던 이제 첫 번째 큰 목적은 소재는 끊임없이 제공할 수 있고 하루에 최소한 2번 내지 3번 정도의 포스팅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지. 그렇죠. 그래서 생각했던 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야. 뭐야? 그게 뭐냐면은 그 베트남의 한류 열풍이 뜨거운 거 아시잖아요. 뭐 요즘은 또 혐한 얘기만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한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거는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류와 관련된 걸 하자. 그래서 잡은 게 한국에 있는 그런 CF 광고들, 빅뱅이 찍은 CF들 많잖아요. 롤리팝 CF 이런 거 찍은 거. 롤리팝이 한 10년 전에 나온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베트남 사람들은 어. 빅뱅은 좋은데 빅뱅은 그 롤리팝 CF는 볼 수가 없잖아. 물론 관심이 있으면 유튜브 들어와가지고 빅뱅 CF 쳐다보면 뭐 스크롤 쭉 내리다 보면 나올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것들을 그 좋은 말로 표현하면 큐레이팅 해주는 역할을 하자. 큐레이션 이런 거 있잖아. 기존에 있는 것들을 이제 가져다가 이렇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자는 거지. 베트남에 붕어 사망코가 이제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중에 하나예요. 아시잖아요? 원래 베트남 사람들이 그 붕어 사망코를 되게 좋아하는데 한국에는 그 붕어 사망코 CF가 굉장히 재밌게 잘 만들었어. 영화처럼. 뭐지? 막 우주선이 나와가지고 막 하면서 우주에서 붕어들이 나와 뭐 공격하고 막 이런 걸로 나왔단 말이야. 이 재밌는 CF를 베트남 사람들이 못 보니까 내가 이거를 한번 베트남 말로 번역해가지고 자막 달고 해서 가능하면 더빙도 해가지고 좀 올려보자 해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유튜브를 그걸 하려고 했는데 아시겠지만 유튜브는 남의 영상 갖다가 더빙만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 그거는 돈이 안 되죠. 수익 창출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 유튜브는 깔끔하게 포기. 그러면은 페이스북에다가 이런 한국의 재미있는 CF 영상들, 한국 아이돌이 나오는 방송들을 갖다가 큐레이팅 해보자라는 느낌으로 해서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을 했죠. 페이스북 페이지의 이름 하여금 여기 나와 있는 꽝까오 한국. 무슨 뜻인가요? 광고. 한국 광고예요, 그냥 번역하면. 한국 광고입니다. 그 광고. Korean Advertisement 그러니까, 정도 그렇죠. 된다고 할까요? 꽝까오 한국 광고라는 이름으로 페이지를 개설을 했고, 요거에 대한 차가는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All About Ads라고 광고의 모든 것이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좀 모티브를 따와가지고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스타일이나 구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 광고를 가져오는 것만 조금 다르고 페이지를 만들었지. 그 다음에 이제 하려고 했던 게 여러분들이 그 페이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계정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지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개인은 5,000명까지 친구 추가를 할 수가 있고 개인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페이지는 팔로워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친구 개념이 아니라 내가 일방적으로 뭔가 소식을 전달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페이지는 무조건 개인 계정이 파야 되는 거지. 근데 개인 계정은 전달률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싸지르면은 5,000명 중에서 예를 들면 한 1,000명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노출률이 20%인 거야. 그렇죠. 근데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노출률이 아마 지금은 1% 미만일 것 같습니다. 10,000명이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글을 쓰면 100명 미만이 본다라는 느낌으로 보면 될까요? 물론 페이스북 알고리즘상 페이지에 있는 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0명한테 띄운 다음에 그게 좋은 글이다, 좋은 컨텐츠다라고 해서 반응을 측정을 하는데 그 체류를 하거나 아니면 영상에 눌러가지고 얼마나 봤냐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노출률을 점차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손과 발이 없어. 개인 글은 직접 친구도 맺고 친구한테 이제 내 영상도 보내고 막 좋아요 눌러달라고 홍보를 할 수 있는데 페이지는 그게 안 돼서 개인 계정으로 요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 홍보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엄사장이라는 계정으로 이 페이스북 페이지에 대한 홍보를 하기가 싫은 거지. 그렇죠. 왜냐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에서 내가 뭐 이상한 거 재밌는 거 있다고 좋아요 찍으면은 친구한테 보입니다. 그렇죠. 엄사장이 요 이상한 거 좋아한다고 찍었습니다 하는 게 내가 좀 싫었고, 약간 관종짓, 지금 관종짓 하고 있는 거긴 한데 지금이야 뭐 그냥 다 내려놓고 하는 거고, 당시에는 내가 뭔가 새로운 거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알리기 싫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알리기 위해서 가계정들, 내가 아닌 페이크 계정들을 파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것도 쉽게 안 파지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이게 가계정을 발췌해야 하는 능력이 엄청 탁월해. 아, 그렇죠. 그래서 개인 가계정을 만들어도 이걸로 페이지 홍보를 하려면은 친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아무나 막 친구 맺고 하기 시작하면은
하루에 한 뭐 10명만 영속으로 매줘도 당신의 계정이 블락되었습니다 이렇게 뜰 거야. 매크로인 줄 알고 어. 그리고 또 요즘에 또 인스타도 그렇다면서. 그렇죠. 네, 인스타도 가계정 만들어서 지금 그 불특정 다수한테 임의로 친구 맺는 거를 되게 조절 많이 한다. 그렇죠. 그래서 네. 페이스북이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그것을 넘어서서 가계정이 아닌 가계정 느낌으로 뭐가 있었냐면은 제 와이프가 오래전에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놨는데 해킹당했던 계정이 있었어. 근데 그걸 유럽에 있는 누군가가 해킹을 한 거야. 그래서 이름 바꿔놓고 막 이상한 사진 올려놓고 한 게 있는데 뭐 제법 친구도 있고 오랫동안 유지한 계정이기 때문에 그게 가계정이 아닌 것처럼 유지가 됐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은 모르는 그 계정을 활용하기로 했죠. 나를 알리지 않고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꽝까 황꺽이라는 채널을 만들어 놓고 유튜브에 있는 광고를 다운받고 업로드하고 베트남어로 한 두세 줄 정도 이 광고 너무 재미있는 거고 뭐 빅뱅의 승리가 나오니까 한번 봐봐라 요 정도로 이제 그때는 승리 씨가 잘 나왔을 텐데. 그렇죠. 그 정도로만 올리는 걸로 네. 했던 거였죠. 여기서 이제 페이스북 팔로우 10,000명을 한 달 만에 모은 노하우가 나옵니다. 어떻게 써요? 당시에는 제가 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가계정을 찾는데 1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 같고, 그래서 가계정이 안정화되었을 때 이제 본격적인 페이스북 페이지에 홍보를 시작했는데 뭐 돈 한 푼도 안 들고 한 달에 10,000명 모은 노하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 그 광고잖아요. 광고. 보통 여러분들이 페이스북 뭐 그룹 이런 거 있어요. 뭐 빅뱅에 대한 팬클럽 그룹, 소녀시대에 대한 그룹,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그런 그룹들은 룰이 엄격합니다. 가입해서 뭐 광고 글을 올리면은 바로 그냥 날라가죠. 날려가 버리는 거. 운영자들이 안 좋아하지. 자기 그치. 그룹에 가입해가지고 이상한 거 올리기 시작하면 안 좋아하지.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에는 한류 열풍이 뜨거운데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그런 아이돌 그룹들에 대한 팬 그룹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또 페이지랑 좀 다른 개념인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친목질을 하고 뭐 영상도 올리고 사진도 올리고 하는 그런 페이스북 그룹인데, 제가 이제 가계정으로 베트남에 있는 거의 모든 한국 아이돌 그룹의 그 페이지에 가입을 다 했습니다. 그것도 가입 자체가 복잡할 거 아니에요 또. 복잡하진 않고요. 가입하려고 하면은 랩몬스터 생일 맞춰요. 랩몬스터 생일 올리라 그러고, 그러니까 귀찮거든 그런 거. 멤버 7명의 뭐 별 본명과 생일을 막 누르라는 그러니까. 퀘스트들이 나오는데, 네. 당시에는 처음에 열심히 있을 때이기 때문에 열심히 입력을 했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은 뭐 방탄소년단 멤버 이름을 다 외우고 합니다. 몇 명이에요? 나 몇 명인지를 모르겠어요. 네, 지금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엔 다 외웠습니다. 어. 베트남에 있는 모든 아이돌 팬 그룹의 회원이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페이스북 페이지에 영상을 업로드를 시작을 합니다. 가장 많이 올랐다 거는 빅뱅하고 방탄소년단의 그 CF들. 한국에서만 찍은 CF는 베트남 사람 못 보잖아. 그렇죠. 그거를 내가 페이스북 내 거 페이지에 올린 다음에, 방탄소년단 그룹은 진짜 많습니다. 여러 개가 있어. 막 10만 명짜리, 20만 명짜리. 그런데다가 방탄소년단의 CF를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거를 공유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보통 말씀드렸다시피 광고를 올리면 삭제인데, 방탄소년단 그룹에다가 방탄소년단 CF를 올리는 거는 합법인 거야. 그렇지. 그 사람들도 이거는 컨텐츠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20만 명이 보니까 와 진짜 하루에 진짜 몇백 명씩 팔로워가 찍히더라고. 제가 하루에 영상을 3번 올렸거든요. 아침 뭐 7시, 점심 12시, 밤 7시. 물론 이거를 매번 한 건 아니고 밤에 이제 퇴근해서 그 다음날 거 3개를 올리는데 한 1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 그래서 매일 이제 올리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하루에 그 좋아요 찍는 사람들, 팔로우 찍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와 그때는 되게 재밌는 게,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막 계속 울리는 거야. 지잉 뭐냐면 좋아요가 됐습니다, 팔로우가 늘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이제 한 100명까지는 그걸 알람을 주다가 100명 넘어가니까 만약에 뭐 20만 명짜리가 다 알람 좀 피곤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점점 알람을 안 주더라고. 그건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한 100명짜리 정도 될 때는 한 명 좋아요 구독자 늘 때마다 알람이 떴는데, 지금은 153명인데 한 3명 단위로 알람 주는 것 같아. 그래요? 나중에 하루 100명씩 들어가는데 계속 알람 주면 그거 공해잖아. 아유 괜찮죠. 좋은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막 계속 알람이 울리니까 재밌어가지고 밤에 퇴근하면은 막 또 울리고 가고. 근데 이게 좀 피곤하더라고. 편하지. 팟캐스트하고 동시에 이걸 하려고 하니까 퇴근해서 하루에 영상 3개 찾아가지고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 올라가는 숫자가 재미있어서 2주 정도를 꾸준히 했어. 2주 동안 계속 열심히 올랐는데, 2주차 될 때 와이프 되는 사람이 당시 여자친구였는데, 오빠 그거 좀 그만해라. 밤마다 이거 시간 뺏기고 피곤하니까 자기랑 통화할 시간도 부족한데
하지 말라고 와이프가 퇴근을 일찍 해가지고는 여자친구가 2주치 거를 다 예약 업로드를 해놓은 거지. 예약 업로드라는 게 무슨 말이야? 아 영상. 월요일날 아침 거 예약 업로드, 월요일 점심 거 예약 업로드. 식당 예약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상을 예약해서 업로드를 2주치를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 왜냐면 이거 와가지고 그 업로드 하는 게 재미있긴 하지만서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었는데 업로드를 해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와이프가 그걸 업로드를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이제 퇴근해서 업로드할 일은 없었고 그냥 영상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 영상을 페이지에 공유하고 좋아요 찍어달라고 얘기하고 좋아요를 찍히는 숫자들에다가 다 초대 눌러가지고 우리 페이지에 좋아요 요청합니다. 요거를 이제 찍는 식으로 진행을 이제 2주 정도는 그렇게만 했죠. 근데 그러고 나니까 올리기가 싫은 거야. 그치. 와, 제가 아마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그 올리던 패턴을 가지고 한 3개월에서 6개월만 유지했으면은 10만 명짜리 만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제가 2018년도 7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7월 달에 한 달 빡세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여자친구가 2주간 올려준 그 이후로는 페이스북 페이지에 업로드를 멈췄어요. 피곤하니까. 못하겠더라고. 이제 2주간 안 해버리다니까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가 당시에 10,000명을 찍은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활동을 멈춘 페이지가 됐고 요거를 뭐 일단 올린 얘기, 노하우에 대한 얘기는 거의 다 끝이 났고요. 일단 페이스북 페이지의 그런 후속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면은 2019년도 1월로 기억합니다. 항상 새해 다짐이 있잖아요. 새로운 걸 해보자. 그래서 2019년도 1월 달에 다시 한번 이 페이지를 살려봐야겠다. 10만 명짜리만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이걸로 수익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시작을 했는데 그 동력을 잃어버린 상태. 이미 페이스북 페이지의 생명력이 다한 상태여서 똑같이 진행을 했는데도 페이스북 페이지가 반응이 거의 없더라고. 하루에 300명씩 늘었잖아요. 10,000명이 늘었으면은 하루에 300명씩 늘었던 페이지가 하루에 3명도 안 늘어나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페이스북 페이지가 이미 죽어버린 거죠. 그걸 살리려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거기까지 알고 있는 노하우는 없는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 2020년도 초에 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그럼 우리가 하지 말고 한번 외주를 맡겨보자. 그쵸. 그래서 베트남 친구 한 명을 고용을 했죠. 잘 할 만한 친구 인터뷰를 봐가지고 고른 다음에 너가 하루에 영상 3개씩만 올려봐라. 잘하더라고. 굉장히 베트남 사람이 하니까 오타도 없을 거고 더 재밌게 올릴 거 아니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이 안 올라갑니다. 죽은 거죠 이제. 한 3개월 동안 한 1,000명, 2,000명 늘었나? 이제 기대했던 그게 아니었는데 뭐 나갔던 돈에 비해 수익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것도 지금 접고 지금은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가 죽어있는 상태지만 혹시 압니까? 우리 유튜브 방송이 떡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또 이거 타고 들어와서 좋아요 찍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현재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페이스북 페이지로 10,000명을 모은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꾸준한 컨텐츠. 그렇죠. 뭐 이건 당연한 거지.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 그 적정한 타겟에게 전달되게 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뭐 당연한 소리 한 것 같긴 한데 여튼 뭐 제가 페이스북 그 페이지 팔로우 모으는 거에 대해서 유튜브 찾아보니까 뭐 3개월 만에 5,000명 모으기 이런 거 나와 있더라고.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한 달 만에 10,000명 모은 뭐 성공적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 일반적인 컨텐츠를 꾸준히 올리는 게 제가 봤을 때 일단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고 두 번째가 일단 남들 안 하는 걸 잘 고른 것 같아요. 사실 광고라는 게 베트남 사람들한테 한국 광고가 어떻게 벌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많이 찾아보잖아요. 예전에 뭐 태국 광고 막 그 뭐 재밌는 글 이런 거 보면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이 친구가 그건 잘한 것 같다. 네. 나머지 뭐 타겟이야 사실은 뭐 그 광고 뭐 타겟이면 제 페이스북을 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페이스북 광고 채널로 나의 꿈꿔왔던 꿈은 여기서 광고왕이 되어보자. 한국 사람이 자기의 제품이나 뭐 이런 걸 광고하고 싶다고 하면은 우리 채널은 한국 광고로 되어 있는 굉장히 좋은 채널이야. 이름부터가.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소싱 받아가지고 띄워주면 하나에 뭐 한 10만원, 20만원씩 받고 올려주면 돈이 되겠다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못했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로 돈을 좀 벌어보려고 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썰은 나중에 제가 푸는 걸로 하고 요 근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그 친구가 페이스북 페이지 하나 샀다 하더라고. 샀죠. 네, 샀는데 10,000명짜리 페이스북 페이지를 300만 동? 15만원 정도? 15만원 정도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의 이 한 달간의 노력이 고작 100불 정도밖에 안 되나는 좀 슬픈 마음이 좀 있긴 있지만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런 페이지 채널들은 어뷰징한 게 많아. 가계정들의 소스를 들고 모아서 좋아요를 찍킹해서 그냥 숫자 많아 보이게 한 건데 제 거 페이스북 페이지는 어뷰징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그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페이지라는 것들을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여기서 엄 사장의 페이스북 페이지 10,000명 모은 썰은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맘면 모으고 돈 번 건 없다. 돈 번 건 없고 예. 요걸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하려고 했었던 그런 그 꿈들, 뭐 콜라를 팔려고 했던 홍삼 팔려고 했다는 얘기는 나중에 하는 저희 걸로. 다음번에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